자,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프레데릭 포사이스의 자칼의 날입니다. 이 소설 정말 대단하죠? 스릴러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설적인 작품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주인공의 암살 계획, 이거 결국 실패로 끝난 운명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숨을 죽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완벽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설적인 암살 계획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불리는가? 그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샤르드골 대통령은 암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왜 책장을 넘기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작가가 설계한 아주 치밀한 과정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암살 계획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은 1960년대 프랑스를 뒤덮었던 극심한 혼돈, 그 속에서 싹텄죠. 알제리 독립 문제로 프랑스는 사실상 내전 상태나 다름없었고 이 분열과 증오가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 목숨을 노리는 거대한 음모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건 알제리 독립 승인에서 시작됐어요. 여기에 분노한 비밀 군사 조직 OAS가 드골 암살을 계속 시도하지만 번번이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죠. 거듭된 실패로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들,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프랑스 정보망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의 진짜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냥꾼, 자칼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과거도 없어요. 오직 코드네임으로만 존재하는 남자. 그의 등장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이 소설은 두 명의 프로가 벌이는 숨막히는 체스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거액의 돈을 위해 법을 파괴하는 익명의 암살자, 자칼.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오직 의무감으로 법을 수호하는 평범해 보이는 형사, 클로드 르벨.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의 목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작가 프레데릭 푸사이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저널리스트 출신답게 프로 암살자의 준비 과정을 마치 실제 작전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아주 건조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거든요. 유령 신분을 만들고 맞춤형 저격소총을 주문하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까지 모든 단계에 정말 소름 돋는 완벽주의가 녹아있죠. 이 소설의 리얼리즘이 얼마나 무서운 수준이었는지는 이 자칼의 날 사기 수법이 딱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사망한 아기의 신분으로 진짜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소설 속 묘사가 어찌나 상세하고 현실적이었는지 책이 출간된 후에 실제 범죄자들이 이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소설이 현실의 범죄 매뉴얼이 되어버린 거죠. 자, 자칼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짜는 동안 프랑스 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모에 대한 아주 희미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들이 가진 단서는 딱 하나, 자칼이라는 암호명뿐이었습니다. 총을 쏘고 쫓는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한 탐정의 일을 통해서 자칼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프랑스 최고의 형사, 아주 평범해 보이는 클로드 르벨이 투입됩니다. 르벨의 추격은 총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사무실에서 시작돼요.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샤칼이라는 암호명이 혹시 샤를 칼스롭스이라는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게 아닐까 하는 이 언어적 추리, 바로 이 작은 실마리 하나가 거대한 음모의 두 개의 첫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사냥꾼과 추격자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를 무대로 한 거대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막을 올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르벨의 포위망은 번번이 자칼을 놓쳐요. 자칼이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수사팀 내부에 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모든 움직임이 자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던 거예요. 르벨이 자칼의 가짜 신분을 겨우 밝혀내면 자칼은 그걸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버립니다. 르벨이 한 수를 두면 자칼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놓은 상태인 거죠. 이 대결은 자칼의 그 무자비한 효율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르벨은 마침내 그날을 추론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8월 25일
파리 해방 기념일. 드골 대통령이 대중 앞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단 하루죠. 이제 운명의 날까지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단 하루, 바로 8월 25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결과를 알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작가는 서스펜스가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스릴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대결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완벽했던 계획의 실패는 계획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인간적인 행동, 바로 드골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그 찰나의 순간 때문이었던 거죠. 자칼의 이야기는 196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보여준 극사실주의적인 묘사는 프로시듀얼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를 사실상 만들어냈고 이후 수많은 작가와 영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앞서 봤듯이 현실 세계의 신원보안 시스템에 경고를 날리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셈입니다. 결국 자칼의 날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인간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그 어떤 정교한 시스템도 결국엔 무너뜨리게 될까?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은 작가가 오롯이 우리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